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3월 18일 목요일 신규 상장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제 생각을 공유해 드릴 생각이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 중에 네오이뮨텍이 약간 조회수도 잘 나오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요즘에 일이 바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특히 답변을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시청자분들끼리 또 서로 지식을 공유하면서 또 서로 소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보기 좋기도 하고 그렇게 도움을 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원래 메인 업무가 백신 개발이었죠. 그리고 코로나 때 기회를 잡아서 CMO, CDMO 쪽으로도 기업을 성장시켜 가고 있는 중이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원래 하던 업무가 백신을 개발하는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독감 백신 같은 것들은 상용화까지도 마쳤는 상태고 대상포진 그리고 수두 백신 같은 것들도 현재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개발 국가용으로 로타바이러스 장티푸스 접합 백신을 만들어서 현재 임상 3상과 판매를 하고 있고요. 딴 것보다 차세대 폐렴 구균 백신이 향후 백신 분야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조금 큰 기대가 되는 백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 차세대 폐렴 구균 백신 같은 경우에는 임상 이상이 진행되고 있고 사노피라는 그 제약사하고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용화까지는 5년이라는 긴 기간이 예상되지만 이게 상업화가 됐을 때는 그 권리가 5대 5로 나눠지기 때문에 큰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코로나 때를 기회로 CMO, CDMO 의약 제품을 개발 양산 혹은 그 대리로 의뢰받아 가지고 양산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도 현재 매출 성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현재 이번 주 목요일 3월 18일 날 상장만 남겨놓은 상태고요. 개인 청약자에게 573만 7,500주를 주식을 배정을 했고 공모가 밴드는 49,000에서 65,000원이었는데 65,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 공모 금액을 보시면 1조 4,918억으로 딱 듣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금액을 공모를 했고요. 어지간한 회사 시총보다 큰 금액을 공모를 통해서 벌어들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청약률이 335대 1이 나왔지만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은 별로 안 나왔네 싶지만 실제로는 증거금률 50%를 적용했는 금액으로 63조 6,197억이 들어온 금액으로 실제로 시장에 있는 개인들의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총 6개 증권사에서 청약을 진행을 했고요. 환매 청구권은 없고 구주 매출도 약 33% 정도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트의 공시를 보면은 총 공모에 들어온 자금이 127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개인 증거금률 50%가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의도를 한 건지 실수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평소에 계산하고 그 수치를 다른 종목들이 공시할 때는 이 퍼센테이지를 적용을 해서 공시를 해줬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렇게 그 적용을 하지 않고 가격을 올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균등 비례 배정 관련해 가지고도 뭐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할 얘기가 많지만 6개 증권사라서 쭉 나열하면은 시간만 잡아먹을 것 같아서 패스를 했고요. 약 240만 주에 가까운 일반 투자자들이 청약에 참여를 했고 거의 1957만 주 맞습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19억이네요. 19억 주 정도가 청약 주식을 받겠다고 들어온 주식 수입니다. 와, 또 이래 보니까 엄청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발표는 335.36대 1이지만 실제로는 딱 두 배인
67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2%로 이 물량들을 나눠 가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뭐 두말 할 것 없이 굉장히 좋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SK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죠. 그 지분이 약 68%고 상장 후 6개월로 보호예수가 묶여 있는데 이것들은 물량이 나올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 사주조합 같은 경우에는 1년차 때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물량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1년으로 묶여 있는 이 6% 중에 만약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SK바이오팜 때 그랬죠. 사표를 쓰게 되면은 1년 보호 예수를 지키지 않고 주식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직후에 굉장히 많은 퇴사자들이 나왔었고 바로 그거를 매도하는 물량들이 나왔었다. 뭐 그 정도는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물량만 봐도 이미 물량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들 상장일날 유통되는 게 25%고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에 따라 이 비율은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점이 참고해야 되겠죠. 주주 구성 세부 사항을 보시면은 사실 뭐 특별히 볼 것도 없습니다. 앞에 거랑 거의 일치한다고 보면 되고요. 상장 전에는 SK케미칼이 98%, 우리 사주조합이 1.3%, 소액 주주가 0.6%로 굉장히 일반 사람들은 거의 주식을 가지기도 힘든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장 후에 추가 가능한 물량도 공모가 65,000원 대비해 가지고 약 14%에 해당하는 물량 금액인 9,154원에 보통주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약 54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고, 이 54만 주는 전체 물량의 0.71%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사실 뭐 크게 부담되는 물량은 아니라고 보면 되고요. 상장한 다음에도 약 9개월 정도 있다가 보통주로 그때부터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장일 날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게 사실 진짜 놀라운 그 값인데요.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했는 비율이 지금 14.73%가 미확약 물량이잖아요. 그러면은 85.27%가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을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5일에 해당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은 걸 볼 수가 있고요. 1개월, 3개월, 6개월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기관들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좋은 주가 흐름을 예상하고 있다. 충분히 공모가 대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장일날 유통 물량은 879만 7,910주고요. 전체 물량의 11%, 11.5%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좋은 유통 물량 비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13% 이하를 기록하는 종목을 본 적이 없는데 아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처음 기록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청약이라는 걸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역대 최고의 수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장일날 유통물량 기준 공모가 총금액을 보시면은 5,719억으로 제가 보통 700억 정도 이하가 됐을 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700억 이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초과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느낄 수가 있지만 6만 5천 원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5조 9,725억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굉장히 낮은 1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들어온 거고,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최근에 1,700억 그리고 2,000억, 5,000억 가까운 바이오 관계된 기업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그 기업들이 CMO나 CDMO 그리고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총을 무시하고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케이스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도 조금은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결과 상장일날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의 총 금액이 비록 너무 크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재무 정보를 보시면은 바이오 기업들의 특징이 보면은 전부 다 적자를 기록하는 것인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상장 전에 좋은 실적을 내고 상장을 하는 그 기업, 바이오 기업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현재 CMO, CDMO 쪽으로도 주목받는 사업이 있지만 전체 매출의 63.7%가 백신 부분, 원래 하던 사업 쪽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 이 사업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 사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굉장히 큰 덩어리를 가지는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에도 CMO, CDMO 사업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생산을 하면서 일부 백신 같은 경우 기술 이전을 받아서 자체 공급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죠.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장외 거래가를 보시면은 IPO를 진행하기 전에는 판다는 사람들이 20만 원대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산다는 사람은 19만 원 정도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6만 5천 원에 확정이 되고 이제 시간이 약 10일 정도가 흘렀는 시점인데 판다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산다는 사람은 17만 원, 실제로 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판다는 사람은 17만 천 원으로 지금 장외가에서 생각하는 적정 가격은 17만 원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공모가가 6만 5천 원이고 시가총액이 6조 9,725억입니다. 그리고 장외가가 17만 원인데 17만 원이 만약에 상장 후에 된다면은 이 기업의 가치는 13조 50억, 그냥 13조로 보면 되겠죠. 5조에서 13조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6만 5천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장일날 따상을 가면은 16만 9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장외가랑 거의 동일한 가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간 시나리오인데 따상상을 가게 되면은 주가는 21만 9,500원, 시가총액은 16조 8천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3일까지 상한가를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따상상상을 가면은 주가는 28만 5천원, 시가총액은 21조 8천억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딱 보고 판단을 해보면은 사실은 따상까지는 장외가 현재 형성된 장외가가 있기 때문에 따상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따상상까지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점이 있다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3일차까지 상한가를 가는 거는 뭐 시가총액으로 보나 주식 가격으로 보나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일반적인 데이터 기준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적정 가치를 실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EV 캐파시스라는 방식으로 이 기업을 평가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고평가의 또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고, 그리고 유사 기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한 군데가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CMO 기업이라는데 중국에서 많은 자금들을 지원받으면서 굉장히 고평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이 포함된 점도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가를 산정하는데 조금 오버스펙이 되는 그 여지가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올해 3분기까지 실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올해 약 307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예를 들어 공모가 기준 시총을 PER로 계산을 한다면은 161.97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이오 기업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높지 않나 싶고요. 이게 만약에 적정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CMO, CDMO 사업이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아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관 경쟁률은 1275대 1이 나왔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58.54에서 정말 놀라운 수치 85.27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결론을 내자면은 최대 주주 구성 및 비율은 SK바이오팜 이후에 그거를 빼고 나면은 가장 최고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SK바이오팜은 SK그룹에서 상장 후에 7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지분 최대 주주 구성을 가질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상장했을 때 최대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 지분율이 75%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SK바이오팜은 그 지분을 SK가 다 가져갔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상의 좋은 조건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완벽한 SK바이오팜을 제외하고 나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역대 최고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장일 날 유통 물량은 SK바이오팜보다 더 좋은 그냥 순수하게 역대 최고의 기록을 했고요. 의무 보유 미확약 물량은 14.73%로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마성 같은 경우에는 신약, 백신이죠. 백신 개발과 CMO, CDMO로 굉장히 좋은 사업을 가지고 있고, 경쟁률은 기관들 1275대 1, 개인은 335대 1로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이거는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니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모가 기준 시총은 5조, 그냥 퉁쳐서 5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ER은 약간 고평가가 되었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본다면은 이 가치는, 이 PER은 나중에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수치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드리자면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시총과 상장일날 유통 물량의 총 금액을 봤을 때는 조금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장외 거래가나 이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봤을 때 충분히 더블로 시초가가 잡히고, 거기서 20%에서 상장 당일날 상한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데이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제 생각입니다. 따상은 상장일날 따상은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2일차 상한가를 가느냐, 혹은 2일차 상한가를 가고 3일차도 상한가를 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대응 방법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전략들을 세우고 대응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총이 굉장히 크고 상장일날 유통 총 금액이 많다라는 게 부담이긴 하지만, 최근에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같은 CMO, CDMO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괜찮은 움직임을, 평가보다 괜찮은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리고 신약 개발 같은 테마로 상장 시 큰 시총을 가지고 있고, 상장 가능한 상장일날 유통 물량 총 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굉장히 많은 가격이 공모가 대비 많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신약도 개발을 하고 CMO, CDMO하고도 약간 엮여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흐름을 현재 그 시총을 무시하고도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조 규모라는 것은 거의 처음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은 되지만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높은 확률로 상장일날 따상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일차일 때 따상을 상한가를 갈 수 있는 따상상이죠. 따상상은 조금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싶습니다. 최소한 따상상을 터치하고 다시 풀리는 한이 있더라도 터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2일차 따상상을 간다면은 이제 3일차인 따상상상은 솔직히 조금은 힘들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시가총액도 너무 커지고요. 장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했을 때 저렇게까지는 올라가는 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고, 결국은 2일차 때 얼마나 매수 잔량을 잘 체크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제가 옛날에 따상 종목 관련해 가지고 매매 복귀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죠.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감 잡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1분 구간에 카드로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영상을 다 보시고 다시 1분 되는 시점으로 돌아가셔서 그 카드를 타고 그 영상을 한번 더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상장이랄 따상을 가고 그 다음날 뭐 상한가는 안 가더라도 뭐 따상 상 정도의 터치까지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익절을 할 거고 큰 조정이 나올 때까지 더 이상 투자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CMO, CDMO라는 쪽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적이 따라오는 데는 큰 실적이 따라오는 데는 약간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백신으로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현재 차세대 캐시카고 될 수 있는 그 백신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는데 5년 정도를 지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장 큰 실적이 따라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수 잔량 체크 계속 잘 해주시고요. 약 880만 주 정도 전체 물량의 11.5%가 상장일날 유통이 되고 총 금액은 5,719억입니다. 이 종목은 조금 단순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따상 종목 복귀 영상 한번 보시고 결국은 상한가에 붙어 가지고 이 매수 잔량들 있죠. 얘들이 얼마나 유지를 잘 해주느냐 그거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 주 이상 되면은 뜨문뜨문 볼 것 같아요. 뜨문뜨문 볼 거라고 볼 것 같고 만약에 이제 100만 주 그리고 그 이하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조금 자주 보면서 만약에 추세가 매수 잔량이 빨리 빠지는 추세가 보인다든지 혹은 따상이 풀리면은 바로 그냥 익절을 할 예정입니다. 종목 자체가 굉장히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뭐 상한가를 3번 갈 것이다, 4번 갈 것이다 라고 답을 정해놓고 대응하지 마시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가지고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적당한 수익에도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대응을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1년도 초대박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종목을 통해서 다들 짭짤한 수익,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1년에 뭐 몇 번씩 보너스 받으시는데 그 보너스를 한 번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